AI 시대의 초능력, 베어프렘 등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는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현실이나 사물을 갑자기 낯설고 특이한 미지의 것으로 드러냄으로써 주체가 수동적인 몰입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성찰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철학적 방법론이자 예술적 장치입니다. 이 개념은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연극 이론에서 주어되었습니다. 브레이트는 낯설게 하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정말로 아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눈에 보이지 않던 특성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레이트가 염두에 둔 것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나오는 통찰입니다. 헤겔은 우리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견을 벗겨내고 개념으로 파악해야 비로소 진정한 이해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낯설게 하기는 단순한 연출 기법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트에게 중요한 것은 익숙한 것에서 미지의 요소가 튀어나올 때 느끼는 심리적 동요인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너무 익숙한 걸 계속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게 막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이상한 느낌 속에 숨어있는 이 AI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초능력, 바로 베어프렘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분명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쓰는 단어인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글자가 해체되면서 꼭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요. 와, 뭔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바로 그 느낌?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게 그냥 뭐 기분 탓이 아니래요. 그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돋는 그 느낌에 사실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베어프렘둥입니다. 독일어인데요, 낯설게 하기라는 뜻이에요.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생각조차 안 하던 것들 있잖아요. 그 당연함의 껍질을 확 벗겨내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충격 요법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그 이상하고 익숙한 느낌입니다. 네, 방금 말한 바로 그 느낌이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상한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훨씬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첫 번째 문 같은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브레이트의 충격의 무대. 이 강력한 개념을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0세기의 아주 혁명적인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인데요. 이 사람은 관객들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감동이나 받고 집에 가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관객들을 그 편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꺼내든 무기가 바로 이 베어프렘 등이었습니다. 브레이트는 관객들이 그냥 이야기에 푹 빠져서 주인공이랑 같이 울고 웃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 쉽고 편안하잖아요. 대신에 그는 말 그대로 관객의 정신적인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그 안일함에서 깨어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진짜로 알게 만들려면 먼저 그 당연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부터 부숴야 한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무대 위에서 진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배우가 한창 연기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관객을 보면서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슬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관객들은 순간 뭐지? 하면서 확 깨겠죠? 이야기에 몰입하는 대신에 한 발짝 딱 떨어져서 이 연극이 지금 나한테 뭘 말하려는 거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게 낯설게 하기가 가진 엄청난 힘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 불안한 아이디어들 속으로의 여정입니다. 자, 근데요, 이런 생각을 브레이트 혼자만 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신기한데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분야의 최고 지성들도 이 불안하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막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이번엔 철학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를 한번 볼까요? 프로이트는 이걸 우나임니시, 우리말로는 섬뜩함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막 귀신이 나타나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장 익숙하고 편안해야 할 무언가가 갑자기 섬뜩하게 느껴지는 순간의 공포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거울 속의 내 모습이 갑자기 남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소름 돋는 느낌, 그게 바로 프로이트가 말한 섬뜩함입니다. 와, 이건 정말 기발해요.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이 낯설게 하기를 글쓰기에다가 직접 써먹었습니다. 존재라는 단어 있잖아요. 너무 다면해서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이 단어 위에 일부러 이렇게 가로줄을 쫙 그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존재라는 게 그냥 저기 있는 책상이나 의자처럼 당연한 사물이 아니라는 걸, 그 특별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 가로줄, 삭제선 하나로 가장 근본적인 단어마저도 우리에게 완전히 낯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미셸 푸코한테 가서 역사를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푸코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어떤 것들은 특정 시대에 와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걸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행동이 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죠? 푸코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이거 문제 아니야? 하고 낯설게 만들어진 역사적인 발명품일 뿐이라고 그야말로 폭로해버린 거죠.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창의성의 진정한 엔진.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단 하나, 바로 창의성의 심장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창의성이라고 하면 뭔가 번뜩이는 영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진짜 창의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창의성은 뭐냐면 남들이 전부 당연하지? 하고 지나치는 걸 낯설게 보고 아주 낡은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의성이란 건 곧 베어프렘둥, 이 낯설게 하기를 실천하는 기술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혁신가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제약 조건을 걸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를 억지로 한번 연결해보는 거죠. 살바도르 달리가 딱딱한 시계를 마치 치즈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리게 그렸을 때 어땠나요? 우리는 그 그림 하나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 AI, 즉 익숙함의 기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전자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이건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이 능력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존재가 나타난 거죠. 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제가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최신 인공지능인 GPT-4가요. 창의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에서 인간 상위 1%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9%의 인간보다 AI가 더 창의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정말 재밌어지지 않았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과 AI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AI는요, 본질적으로 익숙함의 기계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확률 높은 패턴을 찾아내는 데는 정말 도사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진짜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그 패턴을 의도적으로 부수고 왜 꼭 이래야 돼? 라고 묻는 데서 시작되잖아요. AI가 가장 정답에 가까운 길을 찾는다면 인간은 아무도 가지 않은 이상한 길을 일부러 찾아 나서는 존재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가장 인간적인 기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가 매일같이 쏟아내는 이 완벽하고 그럴듯한 익숙함의 홍수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에겐 단 하나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상을 의도적으로 낯설게 보는 능력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AI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경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역할은 AI가 아주 잘 정리해준 이 방대한 익숙함의 지도를 딱 펼쳐놓고 마치 푸코처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에 빠진 길은 없나? 아직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건 뭐지? 이렇게요. AI가 기가 막히게 정답을 찾아낸다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오직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초능력을 쓰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첫째, 매일 그냥 하던 습관에 대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둘째, 내가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 5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한다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이 찾아올 때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안으로 용감하게 뛰어드세요. 모든 위대한 발견은 바로 그 불편함의 순간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앞으로 AI가 만드는 세상은 점점 더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고 익숙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낯설게 보는 능력, 이 베어 프렘둥은 이제 그냥 있으면 좋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만의 길을 찾기 위한 생존 기술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낯설게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멈춰보세요. 이 거리 브레이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일수록 오히려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요. 그는 해계를 떠올렸습니다. 외관을 벗겨내고 개념으로 파악할 때 비로소 이해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그는 관객에게 이 불안을 건네